안녕하세요. 감정선 리뷰어 신PD입니다. 그날 그녀는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왜 목사와 소미, 낙준과 해숙의 감정선은 그렇게 닿아 있는 걸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파라와 구와 예고편은 마치 조용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의문들을 한 번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기억의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감정의 진실이 스며들고 있는 순간. 소미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기억 상실자? 아니면 누군가의 잊혀진 시간? 그리고 강정구 형사는 왜 소미의 분노를, 낙준의 격앙된 눈빛을 피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차근차근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숨겨졌던 이야기의 실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조이던 감정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지금, 저와 함께 그 깊은 감정선 속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드러나는 과거의 진실, 강정구 형사, 낙준, 해숙 그리고 소미의 얽힌 기억들, 파라와 구와 예고를 기점으로 이야기의 결정적인 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축의 중심엔 세 인물이 있죠. 바로 강정구 형사, 낙준 그리고 소미입니다. 소미는 기억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남자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분노로 얼룩져 있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던 손끝에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상실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정구 형사였습니다. 구와 예고편에선 낙준이 강정구를 알아보고 담배를 건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회상이라기보단 과거의 깊은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마주보는 그 눈빛 속엔 미묘한 긴장과 거리감, 그리고 숨겨진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강정구 형사가 단순히 지상의 수사자로 이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낙준과 소미, 해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미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낙준 또한 강정구에게 격렬하게 반응하죠. 이는 두 사람 모두가 그에게 상처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강정구 형사가 산속을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임무가 아닌 과거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늦은 사죄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수색이 5살에 죽은 아이, 즉 지금의 목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그 비극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사건의 은폐 혹은 책임 방기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의 연속이 되는 거죠. 이때 낙준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강정구를 보며 억눌러왔던 감정을 분출하고 멱살을 잡고 과거의 기억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과 분노가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강정구 형사는 해숙과 낙준의 아이가 사라졌던 날,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일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는 실종됐고 결국 죽음을 맞았으며 지금은 천국의 목사가 되어 존재하고 있죠. 이로써 한 줄기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강정구는 당시 사건을 은폐하거나 뇌물을 받고 진범을 놓쳐버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준은 그를 알고 있었고 사건 이후로 큰 충격을 받아 지금의 장애를 얻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과연 교통사고와 연관되어 있을지, 아니면 형사와 연관된 납치 사건과 관계되어 있을지,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미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날의 고통이 그녀를 천국으로 이끌었으며 기억을 잃은 지금조차도 감정의 잔상으로 강정구를 마주한 순간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겠죠.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트라우마 회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 너머에서도 잊히지 않는 감정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미의 고백 그리고 감정의 왜곡. 파라에서 소미는 낙준에게 꽃으로 만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죠.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한 죄. 이 대사는 모든 감정선의 결을 바꾸는 강렬한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과 죽음을 넘은 감정의 유전, 그리고 잊히지 않는 진심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청자 중 일부는 이 장면을 두고 낙준과 소미가 과거의 불륜 관계였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신PD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관계라고 보기엔 앞뒤가 좀 맞지 않죠. 해숙의 젊은 시절의 또 다른 자아일 가능성. 소미는 과거의 해숙이었고 낙준은 늘 그녀의 곁을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게 낙준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왜곡되어 표현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안타깝습니다. 그건 사랑해서 죄가 된 게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아프게 남은 잔상이었기 때문이죠. 후드티의 의미, 얼굴을 가려야 했던 이유. 구와 예고에서 소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해성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목사가 앉아있죠.
이 장면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입니다. 소미의 얼굴을 목사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목사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머니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숙과 소미는 분명 다른 인물이지만 소미는 해숙의 젊은 시절 모습 혹은 사념체 혹은 환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사에게 그녀의 얼굴은 감정적으로 위험한 자극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장면에서 목사는 해숙과 점점 거리를 둡니다. 처음엔 해숙에게 마음을 열며 막걸리를 나누고 취해서 바닥 자전거도 타며 천국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지만 점점 그녀를 멀리하려 하죠. 그건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녀를 엄마처럼 느끼게 되었고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워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전개 예측 감정의 전망. 여러분, 다음 회차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의 복선을 따라가 보면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감정의 진실과 기억의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는 목사의 과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가 왜 천국에서도 처음엔 웃지 않았는지, 왜 해숙에게 그렇게 묘한 감정을 느꼈는지 모든 게 연결될 거예요. 어쩌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소미,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 흩어져 있지만 그녀의 감정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강정구 형사를 봤을 때 숨도 못 쉴 만큼 분노했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사람이니까요. 낙준도 마찬가지예요. 강정구를 보자 그토록 온화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눈에 핏발을 세우며 달려들었죠. 그건 단순한 과거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족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자책이었겠죠. 아마도 다음 회차에서는 강정구 형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는지 혹은 정말 몰랐던 것인지 그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소미는 자신의 기억을 더 또렷하게 되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왜 이곳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낙주는 해숙과의 관계뿐 아니라 소미에 대한 감정도 혼란 속에서 다시 정리해야만 할 거예요. 과연 그 감정이 사랑일지, 연민일지, 아니면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일지. 목사는 마침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소미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 그는 무언가를 기억하겠죠. 엄마, 라는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숙. 그녀는 지금껏 누구보다 따뜻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 과거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생관계,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과의 작별까지 그 모든 걸 껴안고 환생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야기의 퍼즐은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은 언제나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날 그녀가 지켜내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신PD는 언제나 여러분의 감정을 기다립니다. 안녕.